오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하죠. 누군가를 돕겠다고 손 내밀었을 뿐인데 그 인연이 다시 내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아파트 단지 안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엔 동네 사람 모두가 회장님이라 부르는 품격 있고 따뜻한 미용실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아파트 부녀의 일을 챙기고 낮에는 주민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던 분이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벌컥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젊은 여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마디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가발을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원장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그 눈빛은 간절했고 예의 바르면서도 절박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가발 한 개로 시작된 아주 특별한 인연입니다. 아파트 상가 1층 작은 미용실 간판에 적힌 글씨 헤어 리버티 마음까지 단정해지는 공간. 이 문구는 미용실 원장이자 부녀회장인 정선희 59가 직접 붓글씨로 써붙인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단지 부녀회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녀의 태도에는 언제나 품격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선희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가게 문을 열고 커피포트를 올렸다. 머리 손질도 마음 손질이다. 그녀의 하루는 항상 그렇게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됐다. 가게 한쪽 벽면엔 단골 주민들이 놓고 간 소품들이 가득했다. 회장님, 이건 제가 제주도 갔다가 사온 향초예요. 선희 언니, 그거 놓으니까 미용실이 더 따뜻해 보이네요. 그런 말이 오가던 헤어 리버티는 동네의 사랑방이자 마음의 쉼터 같은 곳이었다. 머리를 자르러 오는 손님보다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이들이 더 많았다. 그날도 평범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웠다. 손님 한 분의 드라이가 끝나고 선희는 타월을 정리하며 고요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쾅! 갑자기 미용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젊은 여성이 뛰어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급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손에는 클러치 하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숨이 차서 떨렸다. 혹시 가발이 있나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선희는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멈췄다. 가발이요? 순간 가게 안은 적막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앞 건물에서 면접을 봐야 하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머리카락이 뭐에 걸렸는지.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그녀는 허둥지둥 머리 위를 가리켰다. 몇 가닥이 엉켜 뜯겨나가 있었고 그 부위가 확실히 티가 났다. 그대로 가면 면접관이 다 볼 것 같아서요. 근처에 미용실이 여긴 줄 알고 뛰어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빛엔 간절함이, 말투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허리를 굽힌 모습에서 선희는 묘한 호감을 느꼈다. 얼마나 급하신데 허둥지둥 뛰어왔어요? 면접이 15분 뒤에요. 15분? 선희는 시계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10분만 나한테 주세요. 그녀는 재빨리 의자에 앉히고 헤어드라이기를 켰다. 머리카락을 정리하면서도 선희는 말을 걸었다. 면접 어디 봐요? 광고회사요. 신입 마케팅직이에요. 그럼 외모도 중요하겠네. 네,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래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럴수록 선희는 부드럽게 빗질을 이어갔다. 자, 됐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건 그냥 잠깐의 실수일 뿐이에요. 머리카락은 사람의 인상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진 못하거든요. 그 말과 함께 선희는 매장 한쪽 진열장으로 걸어가 자연스러운 브라운빛 단발 가발 하나를 꺼냈다. 이건 손님들 스타일링할 때 쓰는 건데 색깔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진짜 괜찮을까요? 제가 꼭 돌려드릴게요.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자신감이 먼저예요. 선희는 재빨리 가발을 씌우고 손끝으로 자연스럽게 결을 정돈했다. 그녀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엉망이던 머리 대신 단정하고 세련된 인상이 완성되어 있었다. 어머, 이게 저 맞아요?
그럼요. 이제 면접관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녀는 울컥한 듯 눈가를 훔쳤다. 정말 감사해요. 면접 잘 보고 꼭 돌아올게요. 그럼 가요. 시간 다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그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미용실 문을 나섰다. 그 순간 문 위에 걸린 종이 또랑또랑 울렸다. 짤랑. 소리가 멈추자 선희는 멍하니 그 문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분명 낯선 여인이었는데 왠지 오래된 손님을 보낸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참 예쁜 아가씨네 마음이. 그리고는 다시 드라이기를 내려놓으며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그날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던 오후, 문이 열리고 그 여성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조금 다른 표정으로.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미용실 헤어 리버티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잔잔했다. 아침엔 부녀의 단톡방에 올라오는 민원들을 확인하고 낮엔 단골 손님들의 염색과 커트 예약이 이어졌다. 회장님, 오늘도 커피 향 좋네요. 에이, 향이 아니라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웃음과 수다가 오가는 평범한 오후였다. 그런데 그날 문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짤랑.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희는 빗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순간 미소가 번졌다. 어머, 우리 가발 아가씨 아니에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면접 보고 바로 인사드리려 했는데 일이 너무 정신없어서 이제야 찾아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건 제 작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받아요. 나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한 거죠. 그래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녀는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그 안엔 새 가발이 들어있었다. 그날 빌려주신 가발 그대로 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게 행운이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새로 샀어요. 선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덮으며 말했다. 그럼 됐네요. 그날 덕분에 나도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레 손을 모았다. 그날 면접 덕분에 잘 봤어요. 사실 그 회사 제가 세 번째 도전하는 곳이었어요. 세 번째요? 네. 2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엔 합격했어요. 그녀의 말에 선희의 눈이 커졌다. 어머 세상에. 그럼 진짜 축하해야겠네. 그녀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고개를 숙였다. 면접 끝나고 나오는데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긴장한 얼굴 대신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긴 얼굴이었거든요. 그게 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선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아가씨, 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이요? 응. 나 젊었을 때는 미용 기술 배우러 다니면서 하루에 손님 10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를 자르다 울더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내 머리 만져준 게 3년 만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미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을 다듬는 일이더라고.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머리카락은 사람의 자신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말 잊지 않았어요. 그 순간 선희의 눈가에 미묘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의 말이 오래전 자신에게 돌아온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래요. 자신감은 결국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가발은 그냥 도구일 뿐이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결심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제 모습 그대로 자신있게 서자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선희는 문득 물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유나요. 서유나. 유나씨 예쁜 이름이네요. 목소리도 따뜻하고. 감사해요.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미소를 지으며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짤랑 소리가 울렸다. 그날 이후 유나는 종종 미용실에 들렀다. 머리를 다듬으러 오기도 하고 그냥 커피 한잔 하러 들를 때도 있었다. 원장님,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됐어요. 어른이 내야지. 그럼 오늘은 제가 머리 말릴게요. 그건 또 왜?
두 사람은 그렇게 장난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다. 유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엄마 혼자 미용실에서 일하며 자신을 키웠다고 했다. 그래서 미용실이라는 공간이 낯설지 않다고 했다. 어릴 때 엄마가 제 머리 말아줄 때마다 그 냄새가 좋아서요. 그 냄새 맡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럼 내 엄마도 나 같은 미용사셨겠네. 네. 근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 말에 선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내가 내 엄마 대신 해줄게요. 앞으로 머리 자를 땐 꼭 여기로 와요.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말 꼭 기억할게요. 그날 밤 미용실 불을 끄고 돌아가던 선희는 문득 미용실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마음까지 단정해지는 공간. 그 문구가 오늘따라 더 또렷하게 보였다. 며칠 후 부녀의 회의가 끝난 뒤 선희는 문득 상가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새로운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우리 아파트 공익광고 모델 모집 따뜻한 일상 이야기 편. 그리고 그 하단에 작게 촬영 장소 헤어 리버티 미용실 이라고 적혀 있었다. 선희는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야, 우리 가게 이름이 왜 여기에?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회장님, 서프라이즈예요. 돌아보니 유나가 서 있었다. 손엔 광고회사 명함이 들려 있었다. 제가 기획 맡았어요. 일상의 온기를 주제로 한 광고예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그 온기가 있는 공간이에요. 선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유나 씨, 진심이에요? 네. 이 미용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의 마음을 세상에 나누고 싶었어요. 순간 선희의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다. 아가씨, 아니 유나 씨. 그럼 내가 모델로 나가는 건가요?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미소가 진짜잖아요. 그게 우리 광고의 핵심이에요. 선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주름 사이로 묻어나는 미소, 그건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자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온 손끝의 자국이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요? 정말이요? 그럼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면 그게 미용이든 광고든 다 내 일이죠. 유나는 한바구음을 지었다. 역시 회장님이세요. 그 말 꼭 그대로 포스터에 넣을게요. 촬영날 미용실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다.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거울 앞에 앉은 선희에게 유나가 다가와 그날 자신이 선물했던 머리핀을 꽂아주었다. 그때처럼 예쁘게요. 이제 진짜 가족 같네, 우리. 촬영이 끝나자 유나가 살짝 귀띔했다. 회장님, 광고 문구도 봐주세요. 그 문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손끝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선희는 천천히 그 글귀를 읽었다. 그리고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거 참 좋은 말이네. 회장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대로 썼어요. 그날 미용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다. 빛이 유리창을 따라 부드럽게 번지며 거울 속 두 사람의 미소를 따뜻하게 비췄다. 그날 밤 선희는 미용실 불을 끄기 전 잠시 혼잣말을 했다. 가발 한 개가 이렇게 큰 인연을 만들 줄이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마음만은 여전히 천천히 닦이고 다듬어져야 빛이 난다는 걸 그녀는 오늘 또 한 번 깨달았다. 광고 촬영이 끝난 지 며칠 뒤였다. 아파트 게시판에 커다란 포스터 한 장이 붙었다. 우리 동네 따뜻한 하루 캠페인. 포스터 속엔 선희가 있었다. 흰 미용 가운을 입은 채 거울 앞에서 손님의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옆에는 유나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손끝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포스터가 붙은 날부터 헤어 리버티에는 이상하게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그중엔 낯선 얼굴도 많았다. 저 그 포스터 보고 왔어요. 실물이 더 따뜻하시네요. 선희는 그저 민망하게 웃었다. 그저 한 번의 광고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짜 온기를 느꼈다고 했다. 회장님, 요즘 스타세요. 단골 미정이 농담을 던졌다. 에이, 스타는 무슨. 나는 그냥 머리하는 사람이지. 그녀는 웃으며 머리를 말리다가도 포스터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
괜히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미용실 불을 끄려던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어머, 유나 씨. 유나는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동안에 밝던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저 회사에서 광고팀이 해체된대요. 그래요? 네. 회사 구조조정으로요. 제가 맡은 캠페인도 여기서 끝이에요. 그 포스터가 마지막이래요. 선희는 한참 말이 없었다. 유나의 눈빛엔 실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그 광고는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 한 장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하지만 솔직히 무섭네요. 처음 잡은 일인데 이렇게 끝이라니. 선희는 조용히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내가 머리 말아줄게. 지금이요? 이런 날에요? 그럴 때일수록 머리를 단정히 해야 해요. 유나는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선희는 조용히 드라이를 들며 말했다. 유나 씨, 나도 젊을 때 사업 2번 망했어요. 정말이요? 그래요. 미용실 차려도 안 되고 빚지고 남편은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 매일 생각했죠.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딱 그 순간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누가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 손이 아직 따뜻한 걸 보니 인연은 안 끝났네.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거울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선희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하고 유나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빗질하고 있었다. 유나 씨, 지금은 그냥 잠시 멈춘 거예요. 당신 손끝이 따뜻하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찾아올 거예요. 그 말에 유나의 눈가가 붉어졌다. 입술을 깨물던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저 정말 두렵기도 하지만 회장님 말 듣고 나니까 조금 편해요. 선희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머리 다 말랐네요. 이제 세상 나가서 다시 해요. 다시요?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가발 하나 빌리던 그 용기로 이번엔 당신 인생을 빌려봐요. 그 말에 유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웃었다. 회장님은 사람을 참 이상하게 울리고 웃기네요. 그게 내일이에요. 며칠 후 유나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은 또 무슨 서프라이즈예요? 유나는 화면을 켰다. 그 안엔 그녀가 만든 짧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당신의 손끝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 문구 아래 선희가 손님의 머리를 매만지는 장면, 커피를 건네는 모습, 웃으며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마지막 장면엔 이런 문구가 떠올랐다. 나를 다시 일으켜준 사람,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 화면이 꺼지자 유나가 말했다. 이건 회사 광고가 아니라 제 개인 영상이에요. 제 마음을 담았어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유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회장님, 저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광고회사는 그만두지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영상으로요. 영상이요? 네. 회장님처럼 일상의 따뜻한 사람들을 기록하려고요. 당신의 손끝이라는 이름으로요. 선희는 손을 잡았다. 유나 씨, 참 잘 컸네요. 그게 바로 인연이 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자라게 만드는 거.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미용실 안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며칠 뒤 유나의 첫 영상이 공개됐다. 제목은 헤어 리버티 마음까지 단정해지는 공간.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겼다. 이런 사람 옆에 있고 싶다. 진짜 이런 미용실이 있다니. 손끝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선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귀에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회장님, 그날 가발 하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아니야, 유나 씨. 그 가발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꾼 거야. 며칠 후 유나가 마지막으로 미용실을 찾아왔다. 회장님, 저 내일 부산으로 내려가요. 다음 촬영이 거기서 있어서요. 그래요. 가서도 사람들 따뜻하게 해줘요. 네.
근데 회장님,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뭔데요? 제가 돌아오면 그때는 회장님 머리 제가 손질해드릴게요. 그건 어려워요. 나한테 배워야 하니까. 그럼요. 꼭 배울 거예요. 둘은 웃으며 포옹했다. 유나의 머리카락에 은은한 샴푸 향이 났다. 그 향은 오래도록 선희의 기억 속에 남았다.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어 단풍이 물들 무렵 선희는 우연히 유튜브를 켰다가 유나의 새 영상을 보게 됐다. 당신의 손끝 이와 나를 다듬어준 사람. 영상의 첫 장면은 헤어 리버티 간판이었고 마지막 장면에는 선희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유나의 내레이션이 흘렀다. 그날 나는 가발 하나를 빌리러 갔지만 사실은 마음을 빌린 거였다. 그 마음 덕분에 나는 다시 세상 앞에 설 수 있었다. 당신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럼 됐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그날 저녁 미용실 문 앞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작은 머리핀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회장님, 그날 빌려주신 가발은 아직도 제 방 한쪽에 걸려 있어요. 제게 행운을 가져다 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발이에요. 언젠가 다시 뵙는 날 제가 직접 머리 말려드릴게요. 사랑과 존경을 담아 유나드림. 선희는 봉투를 꼭 쥐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빛이 미용실 유리창에 비쳤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인연이 부드럽게 다시 반짝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 그때 그 가발 하나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비껴주게 될 줄이야. 그 말과 함께 미소를 지은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주름 사이로 여전히 반짝이는 젊은 빛이 있었다. 겨울의 문턱이 다가온 11월 초 헤어 리버티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파도처럼 흩날렸고 그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따뜻하게 적셨다. 회장님, 오늘은 손님 없어요? 단골 미정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은 좀 한가하네. 이럴 땐 머리카락도 쉬어야지. 요즘 영상에서 회장님 봤어요. 유나 씨 새 채널이요. 봤어요? 그럼요. 댓글에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난리예요. 선희는 쑥스러워 고개를 저었다. 아유, 그런 댓글은 괜히 부담스러워요. 난 그냥 머리만 하는 사람인데. 미정은 웃었다. 회장님, 그게 회장님 매력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진짜를 그리워하나 봐요.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진짜라. 요즘 세상에 진짜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가. 화려한 것, 빠른 것, 요란한 것만 넘쳐나는데 정작 사람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점점 사라져간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미용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매일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하루를 만지는 거거든요. 그때 문 위에 종이 조용히 울렸다. 짤랑. 택배 기사였다. 여기 정선희 원장님 맞으시죠?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이요? 네. 직접 전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자를 받아든 선희는 조심스레 포장을 뜯었다. 그 안에는 예쁜 꽃장식 머리핀 하나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회장님, 이 머리핀은 제가 부산 촬영 중에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며 느꼈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의 하루를 단정히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을 회장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언제나 감사하고 그리운 마음으로. 유나 올림. 선희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바라봤다. 문득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핀을 꺼내 자신의 머리에 꽂아보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온화했다. 그러나 그 눈빛엔 분명 예전보다 조금 더 깊은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미용실 불을 모두 끄고 창가에 앉았다. 가게 밖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번지고 바람결에 은행잎이 흩날렸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자신의 스승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머리는 모양을 가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거야.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유나에게 가발을 빌려준 그날도 결국은 머리 한 올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다듬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유나는 그 마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게 인연이지. 며칠 뒤 아파트 부녀의 송년회가 열렸다. 주민센터 강당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광고에 나온 회장님을 보기 위해 왔다며 웃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번 송년회 특별 영상은 우리 아파트가 자랑하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다. 영상 속에서 선희가 웃으며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깔렸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가발을 빌리러 들어갔던 나는 마음의 길을 찾아 나왔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손끝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이제는 저도 압니다. 조명이 켜지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선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일어나 인사했다. 그냥 마음을 조금 빌려준 것뿐이에요.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박수가 울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창가에 앉아 머리핀을 만지작거렸다. 유리창 밖으론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세상은 참 넓지만 따뜻한 인연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구나.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 드디어 채널 구독자 10만 넘었어요. 다음 영상엔 헤어 리버티 겨울편이 들어가요. 꼭 봐주세요. 늘 감사드려요. 선희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정말 다 컸네. 그녀는 다시 커피포트를 올렸다. 온기가 퍼지자 미용실에 은은한 커피 향이 가득 번졌다. 그 향은 꼭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이는 향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미용실 문을 열며 선희는 생각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이 들어올까? 그리고는 간판을 바라봤다. 헤어 리버티 마음까지 단정해지는 공간. 그 문구 아래 작은 글씨로 유나가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사람의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손끝을 만나야 다시 살아난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짤랑. 문종이 울렸다. 그 소리는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거울 속 그녀의 미소를 반짝이게 비췄다. 그 미소는 세월의 주름을 넘어 여전히 젊고 여전히 따뜻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한 번 자르고 나면 다시 자라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끝이 닿아야 비로소 다시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가발 한 개에서 시작된 인연이 서로의 삶을 바꾸고 한 사람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온기로 이어준 이야기. 그 안에는 기술보다 진심이, 모양보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문득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죠. 누군가가 갑자기 다가와 혹시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럴 때 잠시 멈춰서 조용히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언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누군가의 하루를 단정히 다듬어줄 따뜻한 손끝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당신이 지쳐있을 때 그 손끝이 다가와 조용히 머리를 매만져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바쁘고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지만 조금만 느리게, 조금만 따뜻하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 온기가 결국 누군가를 살리고 언젠가 나를 감싸줄 테니까요. 이곳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의 다방 꽃다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머물다 가듯 구독이라는 작은 손길을 남겨주세요. 그 손길 하나가 꽃다방의 이야기를 다시 피워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당신이 지칠 때, 외로울 때 이곳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다듬어줄 이야기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